우리 곁을 갑작스레 떠난 트로트계의 대부라 불렸던 고 송대관 씨. 어제요, 동료 선후배들의 이 배웅 속에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다 같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대관령 잘가. 영원한 나의 거리야. 마지막까지 그 무대에서 우리 선배님이 하고 싶은 일을 웃으면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후배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꿈은 펼치고 가셨기 때문에 좀 미안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고 송대관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별세했다는 소식 접하고 나서 그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쭉 한번 적어놓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허준명 선생님 진짜 가사가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정말 가사가 희망적이고 밝고 진짜 그런 노래. 근데 이제 이 동료 후배 가수분들이 부르면서 이렇게 밝고 희망찬 노래를 불렀지만 목이 막 메어오는 건 참 막지 못했어요. 해뜰날이라는 노래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가요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해뜰날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네, 진짜 해뜰날이 왔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을 또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한 번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해줬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정말 밝고 희망찬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밝아서 처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연결식이 치러졌거든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 송대관 씨의 연결식이 있었는데 동료 가수와 후배 가수들이 저렇게 도열해서 조가로 가수 송대관 씨의 대표곡 해뜰날을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트로트 4대 천왕입니다. 송, 설, 태, 현. 현철 씨와 송대관 씨는 두 분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태진아 씨와 서른도 이제 남아 있는데 저기서 같이 조가를 부르는 모습도 굉장히 슬퍼하시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7일 오전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난 송대관 씨입니다. 송대관 씨가 좀 아팠던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신곡도 발표도 하고 여러 노래도 부르면서 이 가요 무대에도 오르고 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오셨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런 비부가 전해졌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세상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끝내 팬들의 가슴에 아픔을 주면서 세상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연결식에 유족뿐만 아니라 태진아 씨, 서른도 씨, 박상철 씨, 강진 씨 등 동료와 후배 가수 7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추도사를 듣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하고 고인을 애도했고요. 특히 태진아 씨의 모습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태진아 씨 고인과 함께 30여 년 동안 라이벌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티격태격하면서 정말 막역한 지기로 지내왔던 분이거든요. 눈물을 참으면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뭐 미국 등 이제 해외에서는 꼭 이 장례식이 눈물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뭐 유머도 하고 그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고인을 보내는 모습도 왕왕 봤는데 어제 고 송대관 씨의 연결식도 동료와 후배 가수들이 생전에 그 유행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밝게 보내주는 모습, 그게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워낙에 희망의 노래 아이콘이었었기 때문에 해뜰날이라는 노래 자체가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개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만 보면서 달렸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요.
그 한 시절을 대표했던 노래가 해뜰날이니까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인을 보낸 것 같고 특히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하고 대단히 그 밀접한 어떤 거의 한 지방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초에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먼저 이민 갔던 송대관 씨가 태진아 씨의 미국 정착을 도우면서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두 사람이 서로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보냈던 거예요. 오. 그때부터 시작됐던 인연이 네. 우리나라 가요계로 돌아와서 동료로 또 생활을 하면서 40년 이상 그 인연이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친형제와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태진아 씨가 이번에 치매로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대관이 형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어떡하냐라고 말을 하더라. 어머나, 그래서 내가 어머나.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나.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치매로 기억을 많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송대관 씨에 대한 기억은 안 잃어버렸다는 아이고, 겁니다. 세상에. 그럴 정도로 두 집안 사이에 밀접한 관계라는 거고 태진아 씨가 마지막으로 대관이 형 잘 가.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야.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연결식에서는요,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이런 순간도 있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이 정도가 내 흉내까지 잘 내니까 그렇군요. 너무 잘 내더라고요. 저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수찬이가 나와서 형님 흉내를 내니까 떨떨 웃으시면서 아야 저 애기가 괜찮지? 저놈은 크게 될 것이다. 왜요? 내 흉내를 겁나게 해보자냐. 형수님이 나한테 형님 가는데 웃으시면서 가게 해줘라. 형수가 계속 웃으길래 형수랑 웃겨드리려고 수찬아 일어나와서 송대관 선배 흉내 한번 내줘. 어? 노래 한번 불러줘. 일로 와.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그 개인들은 태진하는 꿈도 못 꿀리겠지. 사실은 고 송대관 씨의 성대모사 또 모창 그걸 잘하기로 김수찬 씨가 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최지봉 교수님 저 자리에서 고 송대관 씨의 성대모사 모창을 한 건 또 김수찬 씨로서는 또 다른 뭔가 먹먹하고 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뭐 제가 볼 때는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표정을 보니까. 눈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장면도 봤잖아요. 그때는 흥겹게 하지만 어제는 물론 이제 성대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얼굴 표정 보면 슬픔이 그대 묻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수찬 씨도 얼마나 이 이제 선배 대신 우리 송대관 선생님이 하늘나라 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어쨌든 송대관 선생님이 그렇게 이뻐해주고 맞아요. 좋아해주고 그리고 내 흉내 너무 잘 내고 겁나게 잘한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본인도 많이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성장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진아 씨가 그 송대관 씨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너무 슬퍼하시니까 네. 한번 웃고 가자 그러면서 저걸 요청을 하니까 그래도 즉석에서 송대관 선생님의 성대묘사를 한 걸 보면서 김수찬 씨도 참 그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설렁설렁하지 않아서 정말 그럼요, 열심히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저걸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감정에서 저걸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임에도 네. 불구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렇게 해주면서 저는 송대관 선생님이 하늘나라에 저거 보면서 화내지 않으셨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흐뭇했을 거예요, 네, 진짜. 네. 흐뭇해 하셨을 거고 네. 그래도 또 그 하늘에서도 그래 수찬이 겁나 잘한다 이렇게 네.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 송대관 씨의 죽음을 믿기지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는 박성배 변호사 아마 최근까지도 무대에서 고 송대관 씨를
봐왔기 때문일 거예요. 고 송대관 씨가 불과 서너 달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전국 노래자랑 충남 당진시편과 영등포구편 녹화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주 전에 전국 노래자랑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진행자 남희석 씨에 따르면 녹화를 끝내고 회식하면서 제작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송대관 선배의 무대가 너무 좋아서 무대가 너무 좋았다고 말을 꺼냈더니 제작진이 하는 말이 사실 송대관 선배가 기운이 많이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내려오는 길에 매니저가 옆에서 부축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대관 씨가 하지 말라 보는 분들이 걱정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희석 씨에 따르면 그 짧은 순간에도 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송대관 선배의 무대가 2번 더 남았다. 나도 선배를 그리워하면서 방송을 볼 것 같다고 애도했습니다. 네. 충남 당진시 편은 이달 16일, 영등포구 편은 3월 2일 방송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 송대관 씨 생각하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겠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태진아 씨랑 같이 찍었던 잇몸약 광고 중에 했던 말 있잖아요. 고기를 씹어야 맛이지! 했던 그 대사 광고 그 문구가 지금도 막 귀에 생생한데 그만큼 시청자분들에게 광고 한 편을 찍어도 웃음을 선사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고인은 마지막까지도 무대에서 많은 희망적인 노래를 주고 팬들을 만나왔는데 그때 했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노래예요. 그냥 가진 자들이 지갑을 안 열잖아요. 꽉꽉 잠그고 제목이 지갑이 형님. 팍팍 열어라 지갑이 형님이요. 뭐 이런 지갑이 형님이라는 비유법을 썼는데 재밌어요. 이 곡도 만들고 못 가본 여행도 좀 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정리 좀 했어요.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마음의 치유도 좀 하고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완전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세월을 보냈죠. 4박자도 그렇고 4박자도 뭐 이 세월 보니까 8박자가 된 것 같아 이제. 불거운 늘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저 후렴구 있잖아요. 네 박자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노래는 아마 물론 꼬맹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 저 노래 흥얼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왜 네 박자가 아니라 8박자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송대관 선생님과 10여 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즐겁게 삶을 살았는지 몰랐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독립투사들에게 자금을 나눠준 독립운동가셨고요. 그래 독립유공자 가족이에요? 네. 근데 그거 다 돈을 나눠서 정작 송대관 선생님의 아버지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 송대관 선생님이 3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나. 그래서 구두 닦기, 이발사 모조도 안 해본 일이 없다가 아하. 이제 가수로 성공하신다면서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했지만 네.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이 주택업 건설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또 돈을 참 많이 모았으나 IMF가 터진 바람에 또 한 번 망하시고 끊임없이. 근데 제가 만났을 때 가수협회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전에 영화는 누렸지만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선배 가수들에게도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남을 위한 일을 참 하셨고 그래요. 살아보니 딱 그 말씀 하셨어요. 쿵짝쿵짝이 되는 시기도 있지만 8박자, 16박자로 숨가쁘고 꼬일 때도 참 그러네요.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렇군요. 그게 8박자라는 의미였군요. 정말 생전에 정말 많은 국민과 팬분들께 희망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주고 간 고 송대관 씨 하늘나라에서도 흐뭇하게 지켜볼 거라고 믿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준엽 씨 아내 고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 이후 구준엽 씨 본인은 물론이고 대만 사회가 좀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서희원 씨의 전 시댁
그러니까 전 남편하고 전 남편의 어머니가 그 서희원 씨 생전부터 서희원 씨를 괴롭혔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서희원 씨 전 남편 왕섭이 씨하고 이혼한 다음에 왕섭이 씨가 뭐 여러 가지 막 주장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희원 씨가 마약을 했다 이런 식의 허위 주장을 한 거예요. 세상에. 서희원 씨를 막 고통에 빠뜨리고 서희원 씨가 막 소송 걸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 시어머니인 장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서희원 씨가 구준엽 씨하고 불륜이었다 이런 식의 또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아, 이거 하고. 한때는 자신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상대로 저런 소식, 저런 유언비를 퍼뜨린다는 말이 돼요, 이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또 엄마이기도 한데. 세상에. 그래서 서희원 씨가 생전에 왕섭이 씨하고 전 시어머니 장난 씨 때문에 그 막 이제 괴로워했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서희원 씨가 사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전 남편 왕섭이 씨하고 저 사람이에요? 저희 전 남편이에요? 그래서 왕섭이 씨하고 또 왕섭이 씨 어머니 장난 씨가 갑자기 막 서희원 씨를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네. 서희원 씨 사망한 다음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시어머니 장난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전 며느리와 서희원 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애도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 시어머니? 그 방송을 할 때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된 이슈이기 때문에 930여만 명이 시청을 하면서 그 방송 동안 1억 9,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며느리 언급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상한 가짜뉴스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희원 씨 유해를 옮기는 전세기 그 경비를 왕소비 씨 측에서 댔다. 전 남편이 댔다. 네.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왕섭이 어머니 장난 씨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좋아요라는 그 사실하고 시인을 한 거잖아요. 뭐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강하게 퍼져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희원 씨 여동생인 서희재 씨가 모든 장례 절차는 우리가 다 직접 진행한 거다. 용납될 수 없는 가짜뉴스, 거짓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꼭 고인을 두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진짜 장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일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두 사람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중국의 누리꾼들도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는 뭐 너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왕섭이 장난 이 두 모녀에 대해서 고인을 돈벌이 모자에 수단으로 대해서. 모자에 네. 대해서 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아유. 고인과 유족에 해를 끼치는 소문 악의적으로 퍼뜨린다는 비판이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SNS들도 이 두 사람의 계정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습니다. 무기한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왕소비 장난의 행동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규범과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고인과 유족을 존중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SNS 계정을 무기한 정지를 시켰고요. 이에 왕소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나섰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 전략적 관계 단절이다. 나중에 또 다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모전자전.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해요, 세상에.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구준엽 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슬픔에 잠겨 있기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아마 구준엽 씨는 내가 지금 현 남편인데 전 남편이 왜 나서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동안 왕소비 씨와 장난 씨가 그러니까 그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게 했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악의적인 뉴스를 퍼뜨렸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망하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괴롭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세상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준엽 씨가 지금 정말 말을 할 힘도 없고 할 말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SNS에 뭐라고 썼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크나큰 상실과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아유.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어떻게 이런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진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워지기까지 한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내인 서희원 씨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닌 게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이른바 이를 손가락 움직여서 못된 글을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호사가들, 박선배 변호사님, 이 와중에 또 그런 말 나온대요. 그러면 고 서의원이 남긴 1,200억대 유산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쓸데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구준엽 씨를 고통스럽게 해요, 진짜. 현지 매체가 유산에 관련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 서의원 씨는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 약 25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여기에 전 남편 왕소비와 이혼 후에 불알받은 재산, 그 재산을 모두 합치면 1,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 씨는 고 서의원 씨와 결혼 전에 재산 분리에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 서의원 씨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구준엽 씨는 서의원 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근데 호준 변호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 그 호사가들 그리고 이른바 나쁜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그 1,200억대 유산이 왜 궁금한 거? 혹시 관심 가지면 나한테 좀 얼마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왜 쓸데없는 남의 유산에 관심 가져요, 자기들이? 워낙 거액의 재산이 있는 서희원 씨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그래도 선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자면 왕소비 씨와 장란 씨가 그 서희원 씨의 어쨌든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할머니이고 또 친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서희원 씨를 괴롭혔는데 혹시나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게 될까봐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지만 구준엽 씨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아무런 문제가 지금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유산이나 그러면 만약에 구준엽 씨는 얼마를 상속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유산은 생전에 희원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고 모아놓은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산에 아무런 욕심이나 생각이 없고 혹시 나한테 오는 몫이 있다면 그 권한을 장모님께 모두 넘겨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아이들 문제. 이 아이들에 대한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의붓 아버지인 상황이지만 이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세간에 특히 대만 현지의 그런 분위기가 더 파다한 것 같은데 마치 구준엽 씨가 뭔가 유산, 1,000억 넘는 유산에 대한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치 파렴치 안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내를 잃은 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중국에 10몇억이 있는 거와 대만, 홍콩, 더구나 뭐 중국계 사람들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해서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왜 상심을 할 여유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구준엽 씨의 마음을 전달한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구준엽 씨랑 고등학교 동창이고 40년 동안 클론을 함께 이어온 강원래 씨입니다. 강원래 씨가 SNS를 통해서 구준엽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네. 준엽이 만나면 많이 울 것 같다면서 아내를 떠나보낸 구준엽과 지난 4일에 나눈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준엽 씨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냐. 마음 잘 추스르고 건강 잘 챙겨라라고 위로를 전하니까 구준엽이 고마워 원래야 잘 견뎌볼게. 네. 통화하면 울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 보낸다. 아유, 그러니까 라고 했습니다. 구준엽 씨 지금 하재근 평론가 지금 속이 아닐 것 같다 뭐 그런 말 우리 시참말로 하자는데 진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속이 지금.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고 서희원 씨를 향한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향한 뭔가 메시지를 남겼다면서요. 예, 이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바로 이틀 전인 지난 8일이 구준엽 씨, 서희원 씨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기념일에 이제 메시지 그 사망한 부인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저렇게 올린 거예요. 남긴 거예요. 영원히 사랑해라고 하면서 네. 저기에 피아노 연주 음악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저 게시물에 강훈애 씨 아내인 김송 씨가 댓글을 달았는데 오빠가 치는 거구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준엽 씨가 직접
그 이제 부인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저 영원히 사랑해라고 글을 올린 이렇게 계신 야, 분이 김송식, 강원래 씨 분 김송식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편히 하늘나라 가서도 쉬지 못하는 고서현 씨, 그리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느끼고 있는 구준엽 씨. 하지만 견디고 그리고 힘을 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멀리서나마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힘내시라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아니, 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지난 7일 오전 11시 25분쯤에 대전 중구 남문시장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어머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네. 건널목에서 아이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고 어머나. 상가로 돌진합니다. 어머머머머. 잠시 후 차에서 운전자가 비틀대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네. 쓰러집니다, 저렇게. 왜? 놀란 시민들이 사고 현장으로 몰려드는데 네. 시민들의 도움으로 동승자도 차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차 앞쪽에서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불길이 저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엎치네, 사람들이 덮친 또 격이 지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소화기로 저렇게 불을 끄기도 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차가 말 그대로 지금 돌진한 거잖아요. 지금 상가를 향해서 지금 호준 변호사님.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행자는 인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와서 길도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는데 정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보행자를 향해서 돌진을 어머나, 하고 거침없이 세상에. 건물까지 치는 모습이어서 네. 정말 너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찔하고 충격적인 모습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또 뭐냐면요. 네. 운전자가요. 지난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이고 면허조차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하고요. 네. 20대 남성이 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서점으로 돌진을 했고 동승자는 운전자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철딱서니가 없단 말 이럴 때 진짜 100번, 1000번을 써도 돼요. 그런데 최지명 교수님 네. 걱정되는 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먼저 쳤단 말이에요. 지금 저분 어떻게 돼서 너무너무 걱정돼요. 지금 보행자 같은 세상에. 경우는 70대 여성 2명이 있었는데 네. 한 분은 중상이고 한 분은 경상이에요. 아유, 어떡해요, 세상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 아니 저기서 차가 돌진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하죠, 진짜. 어머나, 아니, 어떡해요. 신호 바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렇게 치여가지고 저렇게 다쳤으니까 얼마나 세상에. 억울하냐고요. 아니 그리고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진짜. 아니 뭐 렌트카 업체도 그래요. 20대한테 렌트카를 왜 이걸 대여를 해준 거예요, 대체? 네네. 이것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차가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당국은 차량 14대와 소방대원자 47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즉각적으로 구조작업에 도입을 했고요. 이 사고로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 2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운전자 동승자도 다치긴 했는데 경상이에요. 두 네. 사람은 경상이고요. 또 돌진한 상가 1층에는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 출입문과 유리창, 집기류 등을 파손시키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행자 두 분은 중경상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 서점은 웬 날벼락이요, 진짜. 서점 주인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쾅 소리가 이제 문 앞에서 하편이 휘어가지고 나와서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치여서 차량에서는 또 시동이 안 꺼지다 보니까 불이 나서 또 소화기 또 가져온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 먼저 끄고 렌트카는 지인이 빌려놓은 건데 그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네요. 정확한 조사는 아직 안 됐거든요. 더 정확한 조사가 있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 박성배 변호사님 10대에다가 무면허인데 어떻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을까 했는데 세상에 지인이 빌린 걸 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운전자 10대 남성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일단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교차로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렌터카를 빌린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전자가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입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면허 없이 운전했으니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죠. 그렇지만 처벌이 여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당연히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위반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여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렌트카를 빌려준 지인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 어허. 일단 렌터카를 임의로 빌려준 것도 문제이지만 면허 없는 운전자에게 빌려줬습니다. 렌터카 소유회사인 렌터카 회사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그 물건을 횡령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횡령죄 대책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중경상을 입으신 보행자분들 진짜 일단 쾌유를 빌고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빌겠고요. 그 서점 업주분도 웬 날벼락이에요. 이거 피해 보상 제대로 받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몹쓸 인간들요. 진짜 법이 살아있고 무섭다는 것 똑똑히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라고 이건 제목만 봐도 뭔가 오싹한 기운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게 공무원이 자기 동료한테 15억 원 넘게 갈취당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너무 지금 황당한데 네. 이 사건의 시작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한 남성 공무원이 있는데 그 남성 공무원한테 여성 술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그 술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남성 공무원한테 나오라고. 고깃집에 딱 갔대요. 갔는데 그 술 친구인 여성이 자기 지인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여성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 저런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 공무원하고 그 술 친구 지인하고 서로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자리도 이렇게 막 봐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술 친구가 심지어 숙박업소까지 투숙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남성 공무원하고 저 지인 여성 둘이 숙박업소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지났는데 근데 저 공무원의 친구 그 여성이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전화를 띡 하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 그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그 여성이 당신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서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어머나. 근데 그 여성이 유부녀인데다가 임신 중인 상태라서 이거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머나 지금 너무나 지금 기가 찬 얘기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무슨 소리야 그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사실이면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공무원, 지금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면 소위 이제 우리가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 안 했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결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술 친구를 알고 지냈다는 공무원의 남성 직장로 아까 지금 얘기했다는 남자 네. 있잖아요. 그 남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지역에 소문나고 공무원 생활도 끝나고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한다. 그러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아이고. 마치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곧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거기다 겁나잖아요. 네.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직책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 커리어도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합의금 명목으로 이 남자한테 얼마를 건넸냐면 9억 85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합의금 명목으로 9억 아니 그걸 실제 줬단 말이에요. 그냥 9억을 다오 9억을 내놔라고 그냥 요구만 한 게 아니라 9억을 진짜 줬다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상당한 거액의 합의금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몇 년 뒤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7년 3월경 이때도 공무원은 그 여성 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다른 여성도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또 기억을 잃습니다. 그런데 눈 떠봤더니 숙박업소입니다. 모든 게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 공무원 남성 직장 동료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지만 대답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 결국 이 공무원 대출까지 받아서 합의금을 마련합니다. 네. 이번에도 합의금 명목으로 직장 동료에게 6억 원 넘게 전달합니다. 하하. 이런 방식으로 합의금으로만 15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선 9억 그리고 이번 두 번째 6억도 한꺼번에 그 거액을 전달한 건 아니고 그
합의금 명목을 요구할 때마다 처음에는 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 얼마, 몇천만 쭉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피해액이 결국은 두 사례에 걸쳐 15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되면 일단 놀랄 노짜지만 유인경 평론가 뭔가 깨름칙하고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몹시 깨름직해서 2018년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져 드디어 이 공무원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뭔가 의심쩍은데 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인해. 아이고, 이제서야요? 아이고. 네. 공무원이시면 진짜 맞춤법 하나도 깜깜하게 따지시는 분인데 왜 그걸 이때 한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술 친구인 여성과 남성 동료가 모두 꾸민 일이었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예, 보니까요. 결국 피해 공무원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왜 정년이 굉장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정년을 2, 3년 남겨도 그만 퇴직해버렸어요. 하하. 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제 1심 재판부는 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서 직장 동료에게 합의금 주라 그러고 했던 동료에게 징역 6년, 네. 공범인 술 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직장 동료는 피해 회복을 이제 원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았다. 네.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료는 6년, 술 친구 징역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 가까운 시간을 15억을 뜯기면서 60대 가까이를 맞이한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나쁜 마음을 일당들이 각본을 잘 짜서 한 사람 착해 선량했던 한 사람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저 못된 인간들 지금 1심이잖아요. 어쨌든 저 인간들 어떻게 항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이 살아있다는 거 무겁게 처벌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차를 향해 달려가는 아하 박성배 반장님 그 차에 어머 유명 연예인 타고 있었군요. 과연 어떤 차를 향해 달려간 것인지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인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어머머머머! 소형 승합차 갑자기 3차선에서 휙 나타나던 승용차와 아이고. 충돌하고 아이고, 맙니다. 아이고. 차량 그대로 전도되고 마는데 어머나. 그것을 목격한 경찰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눈에 보인 건 하나, 둘, 셋, 좁히 10명 가까운 숫자 사고 현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차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뉴스파이터도 여러 차례 그런 경우 전해드렸지만 차량 사고 났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차량에서 화재, 폭발 같은 거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민분들이 진짜 주저하자고 막 달려드네요 지금. 영상 이어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경찰과 시민들 힘을 합쳐서 우와, 각자 차량을 어머머머머. 일으켜 보는데 진짜 한 연기나요. 번에 들어올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머머. 이를 지켜본 다른 시민들도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다 함께 영차 드디어 일으켜 세우기 성공합니다. 아이고. 경찰은 차 안에 있던 운전자 무사히 구조한 뒤에 흰 연기를 내뿜는 차량을 이동시켜 보는데요. 어허. 이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어머나. 쉽지가 않으니 다시 힘을 모아서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세상에. 덕분에 사고 현장 2차 피해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일단은 화재로 인해 차량 지금 화재 연기가 막 났잖아요. 그런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고 하재근 평론 일단 그럼 걱정되는 게 저 차량 이 넘어졌던 차량의 운전자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걱정됩니다 지금. 예, 저게 지난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인천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저 소형 승합차가 그냥 가만히 신호 대기하고 서 있었는데 승용차가 와서 들이받은 아이고, 사건이거든요. 세상에. 저 넘어진 승용차를 시민들이 이제 막 달려들어서 소형 트럭을, 바로 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 그러면 운전자를 구조했는데 네. 저 소형 승합차 운전자가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천만다행히 얼굴에 찰과상 정도만 입은 상태에서 네. 시민들이 구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어벤져스가 따로 없어요. 정말 다행이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크게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가 전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전도된 장소로 갔고요. 시민분들도 다 같이 남성분들이 달려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차량을 들어 올리는 걸 도와주셨던 상황입니다. 처음에 몇 분께는 협조를 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셨었고 자기 일이 아니어도 많이 이렇게 뛰어와서 도와주시는 모습 보고 경찰에 대한 믿음이나 힘든 사람에 대한 도움에 있어서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열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뿌듯하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경찰분 얘기처럼 유인경 평론가님 에이 뭐 우리가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와서 알아서 해주겠지 소방대원들도 오면 다 해주겠지 이랬으면 진짜 못 구했을 거예요 진짜.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누리꾼들이 아주 열광했습니다. 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분들 자랑스럽다. 야. 멋진 시민 경찰분들 덕에 든든하다.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했다. 훈장 받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네 훈장 받아라. 네. K-팝, K-드라마, K-푸드 지금 난리잖아요. 네. 이제 K-시민의식까지. 그러네요. 정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역시 시민이 곧 경찰이다. 이걸 이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주 훈훈한 얘기였습니다.